안녕하세요. 생활건축 노준영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브랜딩부터 인테리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상업 및 업무시설, 인테리어와 브랜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새는 이제 기업들도 처음부터 자기네들이 이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많이 생각하고 사업을 운영을 하시고 있어요. 저희도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느냐를 많이 고민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고객분들이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같이 이제 실현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관련이 많은 것들이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은 이제 내 외부, 뭐 인테리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총괄하는 건데 이런 추구하는 가치들이 사실 이런 공간에서 많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특히 뭐 그런 상업시설들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상업시설들은 그 공간을 가지고선 이제 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공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브랜딩부터, 그러니까 저희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라는 건 사실 뭐 그런 공간의 기획이나 기업 가치가 추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공간에 연결되는 것들을 다 이제 통틀어서 계획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브랜딩 가치를 먼저 정립을 하고 이제 인테리어와 공간 디자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브랜딩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이제 네이밍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가지고 오시고 저희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제 로고나 공간 컨셉이나 이런 것들을 잡을지를 이제 시안을 만드는 것가 한 1,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인테리어 설계비는 기본적으로 1,500만 원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구 별도로 해서 한 120만 원 정도 최소 소요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비용이면은 사업 목적으로 하는 공간을 이제 계획하고 이제 시공하는 것까지 생활건축과 함께 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뭐 브랜딩을 꼭 해야지만 인테리어 할 수 있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그 회사의 인테리어 어떤 그냥 기업 목적이나 이제 그런 방향성에 맞게끔만 인테리어를 해드리기도 하는데요. 이 사무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케이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사무실 모든 프로그램을 이제 할 때 항상 주안점을 좀 두고 진행을 하는데요.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본질이 결국은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 업무를 어떻게 집중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턱이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이거는 걸어 다닐 때는 다 이제 보여지는 건데 내가 일을 집중할 때는 또 다 여기서 집중할 수가 있고 각자 집중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내가 일어나서 보면 또 서로가 뭐 하고 있는지는 보이는 그러니까 적절한 시야를 만들어주는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를 가려주면 또 장점이 이 뒤쪽에 컴퓨터 쪽에 보이는 배선이나 이런 것들을 가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요소가 돼서 이제 사무실을 구성해주는 기본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런 뷰가 나오는데 공간별로 이제 어떤 기능에 따라서 또 이제 부서에 따라서 색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뭐 선반은 이런 그레이 계열로 가고 이제 이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한 초록색을 사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업무 환경에서 일한다는 생각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이 굳이 막 브랜딩이나 이런 어려운 얘기를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사무실 인테리어에서 저희가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그런 본질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시야가 이제 트여 있고 안 트여 있는 것에 따라서 어떤 특징 사무실을 좀 이제 구성을 해주려고 했고 이제 유리 블럭으로 된 부분들은 이제 임원실이 되고 이제 서로 회의를 하는 것들을 이제 잘 보여지거나 그러니까 열려 있을 때는 보여지고 뭐 이제 여기 있는 블라인드를 내리면은 뭐 가려지기도 하고 이제 사무실 같은 경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턱과 어떤 유리로 투명함과 이제 불투명함을 조합을 해서 계획을 해본 프로젝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색상 계획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요거는 또 다른 부서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메인 컬러 색들이 아까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부서들을 가되 이제 이런 전체적인 컨셉은 비슷하게 감으로써 사무실의 기능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극대화 시켜줄 수 있을지 저희가 고민했던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색채 계획들이 같이 들어가 있고 이제 그런 부서 안에서는 이런 조금 더 가변적인 칸막이들을 사용해서 서로 이제 소통하기 더 용이하게 시선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열려 있게끔 계획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 이제 브랜딩을 이제 이번에는 조금 더 반영한 처음부터 계획 때부터 브랜딩을 반영한 프로젝트인데요. 이번엔 동물병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상업시설인데 이런 결과물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좀 주안점을 줬던 거는 굉장히 청결함을 주면서도 그러니까 청결함은 또 이제 전문적인 거랑 또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편안한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되게 좀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처음부터 어떻게 계획이 됐냐면 세련되고 전문적인 것들 그리고 친숙하고 뭐 양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일단 키워드를 잡아서 이런 로고들을 가지고선 저희가 또 형태적인 것, 이제 기호적인 것들을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용시킬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로고를 한번 만들어 보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는 동물병원과 굉장히 추구하려는 가치가 맞겠다. 그래서 전문성이라는 십자가를 가지면서도 이제 애정을 표현하는 이제 하트, 그러니까 둥그런 것들을 적용을 시켜서 이런 로고를 제작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글씨체에도 연관이 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디를 이제 동그랗게 가고 어디는 이제 각지게 가고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응용이 됐을 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시각물들이 그러니까 나올 수 있다고 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설명드린 이런 로고들에 대한 어떤 형태가 이런 벽면의 곡선에도 저희가 적용을 시켰었고 또 이제 이런 카운터에도 이제 알게 모르게 숨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이제 전문적인 이제 것들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블랙 앤 화이트의 조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보면 이제 하얀 가운을 입고 있는 것도 청결하면서도 되게 전문적으로 보이는 이미지인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런 인테리어에서도 같이 구현해 주려고 이제 최대한 깔끔한 인테리어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설명 잠깐 드렸던 로고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되어서 고양이 입원실에도 적용이 되었고 또 이제 수술실 같은 경우도 이런 로고들과 이제 최대한 이제 하얗게 보일 수 있게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면서 이제 수납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주었어요. 수납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기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관의 이미지도 이제 최대한 화이트와 지금 로고와 지금 글씨를 통해서 기존의 벽면이 이제 검은색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화이트와 블랙을 잘 사용해주고 이렇게 초록색을 쓰면은 멀리서도 가시성이 좋을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투명하게 처리를 해주려고 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프레임이 아예 없이 프레임을 철거를 하고 유리 두 쪽으로만 이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굉장히 소통하고 청결하고 보여지는 느낌이고 뒤쪽에서는 이제 조금 더 가려지면서도 뭐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그런 외관의 입면을 가졌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내부 공간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작은 이제 명암이나 이런 것들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브랜딩부터 공간까지 한번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한 가지 더 또 보여드리고 싶은 사례는 저희가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는 생활건축 사무실과 생활건축 브랜딩 계획입니다. 이것도 한번 짧게나마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생활건축이라는 이름을 정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정확하게 저희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생활이라는 거는 너무 일상 속에 계속 있는 거고 그러면서도 일상이 되게 흘러갈 수는 있지만 좀 이제 일상들이 좀 제대로 돼야 이제 그런 일상 속에서 우리가 또
그 공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공간을 제대로 만들어야 일상 속에서 특별함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공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의 어떤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이제 브랜딩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되게 집중한 게 뭐 저희가 맨날 강조하는 것 중에 뭐 제대로 하겠다, 뭐 단열 뭐 제대로 한다, 뭐 계획 어떻게 해서 시간을 갖고 제대로 합니다 하는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어떤 본질에 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는 게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생활 건축의 어떤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저희가 로고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생활 건축의 어떤 앞자를 따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이제 로고 계획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돼서 적용이 된 거를 저희가 뭐 이제 유리벽에도 붙여놓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과 이제 저희 사무실과의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공간과의 사무실과의 연관성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사무실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하는 공간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손님들을 맞이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이제 풀어볼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와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공간이 이렇게 딱 둘로 명확하게 구분된 게 아니에요. 손님이 오시는 부분들과 이제 일하는 부분들이 좀 열려 있는 이렇게 서로 이제 보여지는 그런 공간인데 이게 약간 이렇게 느슨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손님들과 소통이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서의 이제 좀 소통이 늘어나고 공간이 사실 더 넓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저희 사무실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던 사무실 공간은 결국은 소통하는 공간이고 그게 이 사무실의 본질에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출입구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부분이 회의도 하고 고객도 만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모여서 하는 공간이고요. 이 반대쪽에 이제 사무실 공간이 있는데 그 반대쪽에 있는 사무실을 구분하는 거는 이제 자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올려놓는 샘플이나 책들을 올려놓는 그런 약간 투명한 뒤가 보이는 그런 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뭐 재료를 보면서 소통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기도 하고 결국은 이제 서로를 많이 알아야 이제 좋은 건축이 나올 수 있다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 목적 때문에 만든 거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회의를 의자에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넓게 앉아서 또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방식의 어떤 소통 방식을 저희가 가구나 배치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안쪽에서는 이제 서로 가장 이제 최적의 인원수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이제 이런 폭이랑 이런 것들을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해봤고, 네, 이런 것들이 반대쪽에서도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서로 살짝 보이기 때문에 서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얘기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생활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브랜드 가치와 공간의 구역까지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생활 건축은 그래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설계라고 하면 건축사 사무소의 일뿐만 아니라 그런 공간을 기획하고 브랜딩하는 일부터 이제 공간을 완성하는 일까지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의 브랜딩부터 인테리어까지 전반적인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